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4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유튜브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멤버십은 휴방할 때도 데이터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 많은 관심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KBL 3가지 경기, KOV 2가지 경기, 5가지 경기 멘트 빠르게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바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이제 KT와 LG 경기 먼저 살펴볼게요. KT, LG. 자, 이 매치업은 LG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팀 KT가 백투백 일정이기도 하고요. 이번 시즌 LG가 KT를 만났을 때 1라운드부터 2라운드, 3라운드까지 전부 다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LG 쪽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되기는 해요.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다만 홈팀 KT가 어제 소노와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76대 64, 12점 차이 넉넉한 승리를 가져왔고요. 주전 자원들을 대부분 20분 중반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잘 됐거든요. 이거 사실 최근에 RJ와 힉스에 대한 슛감 자체가 워낙에 최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강성욱이 쏘는 뭐 스팟업 3 풀업 3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정현이라든지 뭐 한희원, 박준영이 또 보여줄 수 있는 스팟업 상황에서의 효율 자체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KT가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득점 대비했을 때 거의 10득점 가까이가 더 지원이 되고 있는 구간에다가 외곽에서 42.37%, 2점 라인에서 55.67%, 슛감 자체가 최고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LG의 컨택 능력 자체는 뛰어나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순수하게 야투가 터질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LG의 수비를 넘어서 득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KT가 오늘 변수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열어두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높게 잡아줄게요, 저는. 자, 반면에 원정팀 LG 보겠습니다. 자, LG 같은 경우에도 꽤나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양준석이라든지 마레이 같은 자원들이 100%의 컨디션이 사실 아니죠. 출전 시간의 관리를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100%의 컨디션이 아닌 구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타마요의 경기력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실책 관리가 안 돼요. 실책이 양준석이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KT 같은 경우에도 수비 코트에서의 높은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최근 뺏는 수비가 또 잘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KT가 LG 대비했을 때 제공권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 건 맞지만 손님 추천 뺏는 수비를 감사합니다. 가져가면서 더 포지션의 횟수를 맞춰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순수 화력 싸움에 있어서는 KT가 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KT가 동등한 포지션과 그다음에 더 높은 야투 확률을 가져갈 가능성을 좀 봐주고 싶은 경기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 최소한 KT가 접전 아니면 뭐 역배의 가능성까지도 존재할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KT 프렌 역배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삼성이랑 DB 경기 보겠습니다. 삼성 DB.
자, 홈팀 삼성이 6연패 장줄에 들어옵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이 많이 안 좋은데, 사실 삼성이 이번 시즌 수비가 정말 안 좋아요. 경기당 실점이 81.52 실점, 리그 전체 꼴찌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2.8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꼴찌,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92실점씩을 가져가면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이 수비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이관희의 허스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떨어지는 컨택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스위치 상황에서의 자기 수비를 조금 쉽게 오픈 찬스를 내어주는 이런 모습들 다시 화이팅님 추천 감사합니다. 사실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화력으로 이거를 메꿔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 삼성의 경기를 보시면은 강점이었던 3점이 좀 사라졌어요. 시도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다가 성공률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점 라인 역시도 야투가 터지지 않고 있는 구간이고 뭐 구탕이라든지 니콜슨이라는 스코어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패스의 퀄리티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야투율 자체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사실 니콜슨이 화력에서의 강점은 명확하지만 최근 더블팀을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상대팀이. 이때 외곽에서의 지원이 되면 모르겠지만 외곽으로 빼주는 공 역시도 야투 기대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쉬운 찬스도 잘 받아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원정팀 DB 볼게요. 자, D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4연승 장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도 알바노가 그래도 에너지 레벨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이게 가장 좀 연승을 탈 수 있는 동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DB가 12월 31일이었죠. 이때 마지막 경기 이후에 3일 동안의 휴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었던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알바노와 이 에런슨이 가져가는 2대2 게임에 대해서 전혀 억제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오늘 경기 역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양 팀이 좀 이제 DB가 보여줄 수 있는 높은 야투율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다득점에 대한 경기 가능성까지 조금 열어두고 싶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은 요거는 DB 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4.5 마헨 아니면 160.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려 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정관장이랑 KCC 경기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정관장이 어제 SK와 경기가 있었고요. 오늘 백투백 일정으로 KCC와의 매치업을 가져가는 상황이거든요. 정관장이 사실 어제 4쿼터 마진을 얼마나 찍었냐면은 마이너스 8을 찍으면서 4점 차 패배를 당하고 왔어요. 뭐 오브라이언트라든지 박지윤이라든지 아니면 변중영이라든지 출전 시간이 30분 전후로 잡아주면서 핵심 코어들에 대한 출전 시간 관리가 사실 안 됐고요. 이번 시즌 이 정관장의 강점이 뭐냐면은 사실 에너지 레벨이거든요. 특히나 뭐 박지윤, 변준영, 박정웅, 아반도, 문유영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앞선에서의 에너지 레벨. 근데 사실 백투백 일정이라고 한다면 이 정관장이 보여줄 수 있는 에너지 레벨 자체는 좀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관장이가 최근에 팀 야투가 정말 안 터지고 있거든요.
뭐 3점 라인 야투도 28.97, 2점 라인 야투도 44.55.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리스크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KCC 볼게요. KCC가 최근 3연패 장출 구간에 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농구 영신 경기에서 에르난데스가 또 부상을 당했거든요. 2주짜리. 그래서 쇼농이 이제 혼자서 40분을 버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 KCC 같은 경우에도 농구 영신 이후에 3일간의 휴식이 보장이 됐었고요. 팀 야투는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제공권 확보에 대한 강점도 명확한 팀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관장이 앞선에서의 이런 에너지 레벨을 유지해주기 좀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KCC가 최소한 접전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싶거든요. 그리고 경기 템포 자체는 약간 업템포, 빠르게 템포 푸시 가져가는 이런 느낌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거 KCC의 플랜이나 아니면 역배나 아니면 다득점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떼님 추천 감사합니다. KCC 플랜, 역배 아니면 다득점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농구 다 봤고요. 배구 가겠습니다. 자, 항공이랑 현대캐피탈 경기 볼게요. 항공 현대캐피탈. 자, 이 매치업은 대한항공이 이제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캐가 정배를 받고 항공이 역배를 받거든요. 아마 직전 이 항공이 그 사마 상대로 풀세트까지 가져가면서 경기를 지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누가 빠지냐면은 정지석이라든지 임재영이 빠지다 보니까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 대한 이런 좀 뎁스가 얇아지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선수에 대한 이런 토스에 대한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면서 반등각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조금 거슬리고요, 사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블로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디그에 대한 효율 자체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항공이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는 해요, 항공이. 다만 항공이 가져가는 강점도 명확하긴 하거든요. 여전히 이런 리시브에 대한 효율은 최고점을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러셀, 뭐 곽승석, 임동혁, 정한용 이런 친구들 양쪽 날개에 대한 밸류는 정지석, 임재영이 빠져 있다고 한데 많이 떨어지는 팀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 뭐 한 선수라든지 유광으로라든지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세터진의 뎁스. 그 다음에 이제 항공이 또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은 서브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형캐가 최근에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자, 반면에 원정팀 형캐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 운영을 뭐 시너진, 레오, 허수봉 삼각편대를 이끌고 있고요. 바이알르사를 미들 브로커로 가져가는 이런 옵션을 좀 많이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격에 대한 화력에 대한 부분은 너무 좋습니다, 사실.
다만 좀 불안 요소라고 한다면은 원정에서는 범실에 대한 억제가 안 돼요. 서브 범실도 많고요. 공격에 대한 범실도 조금 많아지고요. 그래서 저는 공격에 대한 이런 범실, 서브에 대한 범실, 리시브에 대한 불안감, 게다가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좀 저점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감안해 준다라고 이보리님 추천 한다면 감사합니다. 솔직히 어느 팀이 이기더라도 이상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접전 다득점에 대한 경기 정도만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난이도 자체는 되게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분석하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뭐 플랜이나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나 이런 경기들을 조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어쨌든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관장이랑 한국생명 볼게요. 관장이랑 한국생명. 자, 홈팀 정관장이 직전 경기였죠. 리그 1위였던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로공사를 셧아웃으로 잡아내면서 조금 이변을 보여주고 왔습니다. 74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최서윤이를 세터로 기용을 하면서 최서윤이에 대한 토스에 대한 퀄리티가 괜찮았어요. 퀄리티가 괜찮았고 뭐 자네테라든지 박혜민, 인쿠시, 뭐 정호영까지 다양한 공격 옵션과 그 다음에 성공률 자체도 보장이 되는 동반이 되는 그런 경기를 치르고 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정우영이라든지 박은진이라든지 공격에서 이동 공격도 효율이 괜찮지만 블로킹 타이밍 자체도 많이 살아나고 있는 구간에다가 최근에 노란도 괜찮습니다. 이런 좀 허스 플레이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라는 느낌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홈발까지 받는 경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관장이가 조금 연승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한국입니다. 한국은 최근에 이제 GS라든지 현건 만나면서 연패 구간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이 흐름이 좋았을 때 3연승을 탔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뭐 이다현이라든지 피치, 브로커 라인의 경기력이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런 이다현이라든지 피치가 조금 주춤하는 브로킹 타이밍도 맞지 않고 공격에서도 성공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사실 한국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리스크가 뭐냐면은 원정 게임에 갔을 때 성공률이 떨어지고 실책 비율, 범실 비율이 증가한다라는 리스크까지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 좀 접전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이 그렇게 서브가 강한 팀이 아니다 보니까 이 관장이의 리시브를 흔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관장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 왜냐면 이제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정관장이 할만해 보여요. 할만해 보이는 상황이고, 뭐, 프렌이나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5가지 경기 멘트 전부 다 진행해 봤습니다. 자, 오늘 뭐, 난이도가 조금 살벌할 것 같은데, 잘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분석 멘트는 마무리 지어 볼 수 있도록 하고, 다들 화이팅 하시고,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도 다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어 볼게요. 카이즈 10103229